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파워포인트, 표와 차트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표가 뭔지 알죠? 차트도 물론 알 거고요. 엑셀을 통해 가지고 표 만들기, 차트 만들기를 이미 해봤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표 같은 경우는 엑셀하고 틀리게 엑셀은 기본 베이스가 표죠. 예, 워크시트라는 그 틀을 이용하고 기본 표에다가 값을 집어넣고 거기에 표에다가 어떤 결과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에서는 그 표에 또 다른 효과들을 주게 돼 있거든요. 표 사이즈도 다 틀리게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뭐 그런 사항을 좀 주의 깊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생략하려고 합니다. 차트는 파워포인트랑 동일하고요. 파워포인트 엑셀하고 동일하고 파워포인트에서도 엑셀의 기능을 갖다가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차트에 대한 편집이라든지 설정값은 엑셀하고 동일합니다. 그런 점 참고해서 강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표와 차트인데 표 위주로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표를 추가하는 방법, 표에 스타일 주는 방법, 표의 레이아웃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죠? 앞에서 이미 여러분이 많은 기술들, 기능들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기능이 도구나 그러니까 도형이나 텍스트나 그림에 적용됐던 기능이 표나 차트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배운 거랑 그런 독립적인 건 아니고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뿐입니다. 표 같은 경우는 기본 틀 도형에다가 텍스트가 가미된 그런 거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을 다 알고 있으면 또 보다 편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표를 추가하는지, 어떻게 스타일을 설정하는지, 또 레이아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표 레이아웃, 행하고 열 삽입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뭐 하는 건가? 하. 일단은 슬라이드에다가 새로운 슬라이드에다가 이렇게 삼행삼열짜리 표를 하나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표 안에는 일행 1열, 일행 2열, 일행 3열, 2행 1열, 3행 1열 이런 식으로 숫자도 좀 집어 넣어 주기 바랍니다. 왜? 여기다 우리가 줄도 삽입해보고 행도 삽입해보고 열도 삽입해 볼 거거든요. 그럼 삽입이 됐으면 빈칸에다 빈칸 집어넣으면 삽입된 게 어느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미리 놓아놓고 삽입되면 이렇게 빈칸으로 나오겠죠. 그거 보자는 겁니다. 표를 다 한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내가 원하는 위치 어디에 일단은 여기 2행 2열에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에서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나온 요 항목들 왼쪽 편에 나와 있을 겁니다. 요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에 경계면이 나오게 하려면 눈금선 보기 눌러야 됩니다. 그래 표가 잘 나옵니다. 이거 꺼버리면 다 통짜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중요한 기능 아니니까요. 삭제 누르면 표 지워지겠죠. 딜리트 키 눌러도 지워지고요. 여기서 커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위로 삽입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위로 삽입하면 이렇게 여기 있는 상태 여기에 줄이 하나가 삽입이 됩니다. 또 오른쪽에 삽입하면은 내가 있는 곳의 오른쪽에 빈 열이 삽입이 됩니다. 이거 보려고 한 거예요. 얘들 마우스 커서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삽입되는 위치가 다르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 눌러보기 바랍니다. 오른쪽, 왼쪽, 위로, 아래로 다 눌러서 각각 삽입되는 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눈금선 보기 체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번에는 오른쪽에 보면 병합이라 아니네 아직도 삭제하기 한번 해보자. 삽입하기 했으니까 요 삭제 버튼 누르게 되면 나오는데 표 삭제라고 아까 설명했죠. 그거 아닙니다. 표 삭제는 들어가서 다시 한번 눌러줘야 되는 거고요. 마우스 커서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기준은 여기 2행 2열에 있는 걸로 내가 열 삭제해버리면 열이면 어떻게 칸인가요? 행인가요? 칸이죠. 그래서 두 번째 칸이 없어지죠. 1번 행, 2번 행 없어서 3번 행, 1열, 3열이 돼버렸죠. 중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행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두 번째 줄 얘가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삭제된 거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하죠? 단축키 컨트롤 Z 누르면 되죠. 그럼 바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행도 삭제해보고 열도 삭제해보기 바랍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본인이 직접 손으로 배우고 눈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그 다음은 뭐냐? 표 레이아웃 중에서 셀 분할과 병합. 분할은 나눈다는 소리고 병합은 합친다는 소리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표 삼행삼려제 표가 있다고 치고요. 지금 내가 요 둘을 합치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마우스로 쭉 긁어주면 두 개 셀이 합쳐집니다. 그 다음에 셀 병합을 표의 도구의 레이아웃에 셀 병합을 딱 누르게 되면 이 두 셀이 합쳐져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합쳐졌는데 셀에는 각각 값이 들어 있었잖아요. 데이터 2행 2열, 2행 3열이라는 게 들어있다 보니까 그 값을 데이터는 보존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두 줄로 잡아당기면 여기서 딜리트 한번 눌러줘야겠네요.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합쳐져도 셀 안에는 내용은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거 중요한 사실이죠. 요번에는 2행 2열 다시 컨트롤 Z 하면 이거 돌아오죠. 여기다 2행 2열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셀 분할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셀 분할을 딱 누르게 되면 바로 잘라지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잘라야 되죠? 분할이면 두 개로 자르는 걸 분할이라고 해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또는 열로 잘라요, 행으로 잘라요. 지정한 바가 없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걸 딱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이 셀을 어떤 식으로 분할하고 싶으니 열로 자를래, 행으로 자를래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은 안 자른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행을 두 개로 하고 열을 세 개로 해줘. 그럼 세 줄로 자르고 두 칸으로 나눠 달라는 소리네요. 그래서 딱 이 버튼 확인을 누르게 되면 원래는 통짜로 하나였는데 3행 하나 둘셋 2열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하나의 셀이 6개 셀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원래 들어있던 데이터는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셀에 그대로 보존됩니다.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작성된 표 내에 특정한 셀에 대해서 줄을 추가하거나 열을 추가할 때는 셀의 분할 사용합니다. 또 여러 개 행이나 여러 개 열로 표시된 걸 합쳐서 하나로 만들고 싶을 때는 병합을 이용합니다. 시간표 같은 거 만들 때, 그렇죠. 연강일 때 굳이 각 칸마다 다 적지 않고 통째로 합친 다음에 컴퓨터 활용 유수봉 교수 이렇게 적으면 좋겠죠. 이름이 좋은 게 아니라 보기 좋겠다 그 소리입니다. 오케이, 다음 거 봅시다. 야, 이건 또 뭐냐? 우리네 똑같은데 뭐 하라는 소리야? 그림과 셀 테두리의 간격 조정. 숫자가 있는 거 여러 단계로 나눠지는. 간격 조정이란 게 있습니다. 나도 이거 안 써봤어요. 이거 생각보다 이미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나중에 이 소프트웨어가 처음 나오고서 끝난 건 아니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고 또 잘못된 기능은 제거되고 또 편하게 기능이 향상이 되는데 한번 배우고 나서 잘 쓰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보다 꼼꼼하게 살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나 자신도 새롭게 배우게 되거든요. 진짜 좋아. 재밌어요. 새로운 거 배운다는 거. 예, 여기입니다. 그래서 도형을 선택하고 셀 간격 조정할 겁니다. 이거는 보면 도형 서식이라는 이거 윈도우 창,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창 오른쪽 편에 메뉴를 선택하면 나오죠. 그래서 그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맨 아래 도형 서식을 선택하면 이런 창이 창의 오른쪽 편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 보면은 여기 도형 옵션에 가 보면 채우기에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옵셋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옵셋 이게 간격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림 상대적으로 셀의 크기 비례로 몇 프로 정도의 여백을 줄 건지를 설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에 건 상관없습니다. 밑에 얘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을 조정함에 따라서 그림이 경계면에서 조금씩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테두리선 또는 보더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꽉 채워져 있는데 너무 빡빡해 보여. 약간만 안으로 넣고 싶어. 이럴 때 위, 아래, 오른쪽, 왼쪽을 선택해서 여백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예, 봅시다.
예, 내가 여기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테두리와 간격 조절하는 겁니다. 표 속에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그 그림과 테두리 선과의 간격을 설정하는 거 지금 학습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왼쪽 옵셋을 10%로 했고요. 위쪽 옵셋을 또 10%로 했어요. 왼쪽과 위쪽. 그래서 왼쪽이 이만큼 들어갔고요. 위쪽이 이만큼 내려갔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림이 자동 정렬되는 그건 아니에요. 이거 음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배경으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림 사이즈가 자동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표 속에다가 포스터 집어넣는데 그럼 경계면이 모호해질까봐 그 경계면하고 테두리 또 보도와 좀 여백을 주는 거 이럴 때 옵셋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이걸 사용한다. 하네요. 꼭 해보기 바랍니다. 나머지도 한번 다 적용해봐. 10% 너무 큰 것 같아. 한 5%, 3%, 5%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으네요. 마치 그리고 이제 여백이 생기면 그게 테두리와 같은 액자와 같은 효과가 있어서 더 강조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나는데, 뭐 다 개인 취향이니까 뭐 여러분 스타일로 하되 어쨌든 옵셋 설정해가지고 여백을 좀 주기 바랍니다. 여백, 간격, 간격이 맞겠네요. 그림 사이의 공간이니까. 의미는 똑같아요. 여백이나 간격이나. 그 다음 거 또 무슨 작업인지 봅시다. 이건 뭐 특별한 거 아니네.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2019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내용을 검색하면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런 자료들이 제시가 됩니다. 이런 자료 중에서 필요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사행사열짜리 표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각각 삽입해서 이거와 같은 형태로 한번 만드는 걸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있어? 표 만들고 효과 준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거 도형 배치해야 되나? 이거 아닙니다. 표 집어넣고 우리가 도형에서 효과 줬던 거랑 동일하죠? 맞아요. 그거예요. 아까 셀에 음영 줬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표의 한 셀도 도형같이 그림처럼 이렇게 효과들을 줄 수 있어요. 그림자도 줄 수 있고 테두리도 줄 수 있고 아니 3차원으로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그림들도 한번 집어넣어 봐요. 애플. 회사 로고 집어넣는 브랜드의 브랜드 회사가 아니라 회사를 상징하는 로고. 근데 글씨라고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글씨를 자기네 회사명을 넣고 이걸 마치 그림으로 구성했죠. 이 그림 자체가 지적지상 상표잖아요. 상표를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벤츠는 메르세데스 벤츠죠. 벤츠 하는데 회사 이름 풀로 집어넣기도 하네요. 토요타. 거기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야, 소프트웨어 회사가 강세고 그 다음에 먹고 놀고네 얘들은 다. 요거는 오락기 핸드폰. 얘는 자동차 타고 놀러 다녀. 이런 쪽에 맞춰줬네. 역시.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게 훨씬 더 유명하네. 이거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표를 사행사일로 만들고서 이런 내용을 한번 구성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이름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검색하면 나오고요. 또 그림 또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이거 아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그림을 저장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림의 음영으로 집어넣을 거거든요. 해당하는 그림을 다 자기 컴퓨터에 저장시킨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인터넷 웹브라우저에서 확인된 그림들을 선택해서 그림을 저장시키고 그리고 표에다가 음영으로 삽입한 이후에 옵셋으로 조절하면서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달라는 겁니다. 보기는 좋지만 작업이 조금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 꾸미기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표 그리기와 편집 작업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설명했죠. 이 내용은 여러분이 꼭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업 13주차가 아니죠. 14주차 과제. 그리고 여기에는 내가 제시한 거는 세계적인 브랜드인데 국내 브랜드 탑 10에 대해서 이런 표를 슬라이드를 한 장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이거 할 때는 나름대로 회사 명의, 브랜드 명이 들어가는 거는 여기 각종 효과를 줘갖고 이쁘게 꾸미고요. 여기는 로고를 집어넣어서 가로수 배율
기존 로고랑 동일하게 유사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여백을 옵셋을 설정해서 이쁘게 표현되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파워포인트 파일을 나한테 메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요번 주 과제입니다. 꼭 각종 효과들을 다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글씨 효과도 넣었죠. 여기 테두리 효과도 넣고 여기 글씨 여백도 했죠. 그리고 외부에서 이 내용을 다 그림은 다 갖다 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만들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좀 더 나한테 많은 점수를 받고 싶다고 하면은 표에다 이 그림을 만들고요. 이걸 저장해서 그림 파일로 해서 여기는 표로 만든 거, 여기는 그림으로 만든 거 이렇게 둘 다 보여주면 내가 역시 내가 강의를 열심히 잘 듣는 학생이 맞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애따 점수 더 받아라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죠. 1차 목적은 여러분이 내가 강의한 내용을 잘 이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잘 활용하는 겁니다. 글을 통해서 학점까지 잘 받을 수 있다면 꼭 먹고 알 먹고죠. 네, 나름대로 배운 내용을 꼭 실습을 통해서 익히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걸로는 남는 게 없거든요. 꼭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차트 추가입니다. 차트. 그런데 이 차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차트는 엑셀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차트 입력할 때 삽입에 차트를 클릭하고 하고 차트 유형, 차트 종류를 선택을 하면 그 내용이 삽입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엑셀하고 동일합니다. 데이터 입력할 때도 데이터 편집 창이 나옵니다. 마치 엑셀 창 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행렬 전환, 차트 필터, 차트 스타일, 빠른 레이아웃, 차트 요소, 영역 서식 이거 어디서 봤던 거죠? 엑셀에 차트 만들기에 다 들어있던 내용들입니다. 그걸 이용하게 되면 쉽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네. 기억 안 난다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삽입에서 여기 있죠. 삽입에서 차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샘플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딱 누르면은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엑셀 창이잖아요. 엑셀 썼던 그 창이잖아요. 이거 같은 회사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에서 차트 기능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가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차트 모양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샘플이 제시가 되고요. 이걸 딱 해서 확인만 누르면 바로 슬라이드에 삽입이 된다는 거죠. 우리 엑셀에서도 그랬죠. 물론 엑셀에서는 데이터를 선택한 이후에 삽입을 시키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끌어다 차트에 적용을 시켰죠. 그런데 파워포인트는 데이터가 없는 상태로 하는 거죠. 순서가 좀 바뀝니다. 차트를 배치하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지만 기본 결과물은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차트의 종류를 선택하고 디테일하게 모양까지 고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슬라이드에 삽입이 된다. 여기까지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창이 열리죠. 창이 열리면 엑셀 창이잖아. 말만 파워포인트 차트지. 예, 여기다가 내용을 집어넣어주면 그 내용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정이 됩니다. 이 내용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식에서 차트 누르고 차트를 선택한 순간은 차트에 관련된 게 여기 다 제시 스타일의 표의 스타일, 표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차트 스타일이 돼버리죠. 여기 다 나옵니다. 여기 나오네. 차트 요소, 빠른 레이아웃 나오고요. 데이터 선택, 데이터표. 요거 눌러서 데이터 넣는 거구나. 예. 표를 선택한 다음에 요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가 완성이 됩니다. 엑셀하고 동일한 거예요. 아까 우리 표 만들 때 엑셀 슈트 갖다 썼듯이 파워포인트 엑셀은 데이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게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엑셀의 차트 기능이 기억이 난다면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방법 그대로 쓰면 됩니다. 아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가리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 아까운 시간에. 꼭 해보기 바랍니다. 가로 세로 전환, 행과 열 바꾸는 거 이것도 봤던 그림이죠. 봤는데 여기 표시된 거하고 여기 표시된 내용이 좀 틀려. 의미를 바꾸고 싶어. 바꾸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변동되는 것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차트 선택한 다음에 하는 거죠. 이거 데이터 선택하고 누르고 하는구나. 요건 입력하는 거, 요건 편집하는 거구나. 행렬 전환 여기 버튼이 있네. 이거 누르면 이게 나오는 거네. 사실은 이게 엑셀에서 만들어서 갖다 삽입이 더 많아요. 왜 파워포인트에서 엑셀 불러서 편집하고 또 다시 들어가고 파워포인트로 옮기고 귀찮잖아요. 그냥 엑셀에서 만든 거 있으면 거기서 차트 만들기 한 다음에 그걸 컨트롤 C 복사해서 파워포인트에서 붙여넣기 해버리면 됩니다. 실제 그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파워포인트에 들어있는 차트 기능을 설명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꼭 실습으로 해보기 바랍니다. 엑셀에서 해봤긴 하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차트 필터 이건 또 뭐야? 선택하는 거네. 뭐 필터 기능 알죠? 엑셀에서 필터 자동 필터 있었잖아요. 고급 필터 그거죠. 화면에 표시된 내용인데 선택해서 하나 없애겠다는 거죠. 뭐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막대기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필터 기능 눌러가지고 마키아또 지웠어요. 체크 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가 없어졌죠. 마키아또 사라진 거죠. 필터 맞아. 필터도 이렇게 적재가 있으면은 내가 위에 딱 역삼각형 눌러서 확장시킨 다음에 내가 원하는 항목만 딱딱딱 클릭하면 그것만 목록으로 나왔었잖아요. 그겁니다. 엑셀의 필터랑 동일한 거구나. 그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오케이. 뭐 차트 스타일과 레이아웃도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다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빠른 레이아웃 눌러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템플릿들이 제시가 되고요. 엑셀에서도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면 이렇게 틀이 나옵니다. 주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죠. 아니 여기 놓은 걸 나중에 배치한 이후에 끌어다가 재배치 시켜도 되죠. 이것도 위로 올려놔도 되고요. 회전시켜도 되고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배치되는 기능을 이용하는 거고요. 필요하면 바꿔도 되고 색깔도 조정 가능합니다. 엑셀과 동일하구나라는 걸 꼭 하나하나 버튼 눌러서 확인하자는 거죠. 색깔 칠하는 건 여기 붓 있네. 칠하기, 채우기 이 기능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차트의 스타일 설정, 빠른 레이아웃 설정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차트 요소 이것도 똑같은 거죠. 화면에 표시된 항목들 축 보일 거냐, 축 제목 보일 거냐, 차트 제목, 데이터 레이블 알죠? 요 끝에 숫자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 표 밑에 나오는 거죠. 오차 막대기 요거는 이제 항목에 따라 틀린데 뭐 증감이 있을 때 그 나타나는 것 같고 눈금선 범례는 얘죠. 그리고 추세선 이렇게 추세선 여기 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거든요. 이것도 체크가 안 돼 있네. 오차 막대 체크가 안 돼 있고 필요하면 한 번씩 눌러서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서 눈금선을 선택했더니 확장이 돼가지고 눈금선 중에 어디냐, 기본이냐, 기본의 주 가로냐, 주 세로냐, 또 부 가로냐, 부 세로냐에서 여기 메인이 되는 주 이것도 큰 거죠. 그리고 여기 속에 있는 게 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하니까 다 차트로 바꿨네. 엑셀에서 봤던 그거네. 오케이. 영역 서식 동일합니다. 이건 또 뭐 하는 걸까? 윤곽선 색깔 지정하네. 선택하고 색깔 지정, 색깔 고르기 하면은 해당하는 색깔들이 다 표시가 된다는 거네요. 영역 서식은 워낙 많이 써봤던 기능이라 뭐 크게 달릴 것 같진 않습니다. 오케이, 엑셀과 동일하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쓰는 그 기능 그대로 써. 윤곽선은 테두리선 주로 선 그림의 종류 뭐 이런 거죠. 자세히 보면 지금 그냥 넘어가니까 좀 아쉬워요. 여기 보면 다 핸들이 다 나왔잖아요. 가로 눈금선 선택한 거예요. 가로 눈금선 선택한 다음에 딱 선택한 순간에 이게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윤곽선 확장하면 이런 표가 나오고 여기서 색깔만 지정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 색들이 다 빨간색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아까 봤던 거 아니야 이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노키아 그래서 아마 매출액 같죠? 브랜드 지수인가? 아니면 상표 가격 같기도 하고요. 이걸로 이런 차트를 만들었네요. 이거 추세선이죠. 지수라고 했네. 애플 거하고 노키아 거에 대해서 추세선을 했네요. 애플은 점점 가치가 상승돼 색깔이 가렸나 내가? 그렇지만 노키아는 점점 죽어가고 있죠. 죽진 않아. 거의 죽었죠. 뭐. 스마트폰 나오면서 변화에 빨리 적응을 못하는 바람에 삼성은 더 많이 커버렸고요. 여기서 도태돼 버렸죠. 물론 애플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물론 애플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폰 보급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요.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앱으로 사용자를 확 끌어들였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모든 사람이 갖고 다니게 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했죠. 애플이 만든 거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죠. 폰이 아니라 문화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문화를 애플이 만든 거죠. 뭐 그 과정에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OS 이것도 큰 역할을 했죠. 무료로 오픈해서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도 그런 매력이 있고요. 또 인터넷이 활성화됨으로써 이용 분야가 굉장히 확장됐죠. 그리고 모바일 어디서든지 쓸 수 있도록 시대가 간편하면서도 어디든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줬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죠. 예,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 내에서도 차트를 그릴 수 있고 다양한 차트의 효과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차트 삽입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설명할 때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려운 내용 아니라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 메뉴 중에 보면 삽입해 갖고 차트 선택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화면에 예? 엑셀이 딱 실행되면서 이게 화면에 슬라이드에 먼저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바로 엑셀이 실행이 되면서 슈트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물론 차트를 누르게 되면 차트의 종류를 먼저 선택하게 되고요. 차트 종류 선택한 다음에 OK 누르면 차트가 바로 슬라이드 이렇게 삽입이 된 거고요. 이와 동시에 창이 이게 두 개가 열립니다. 하나, 두 개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 실제 데이터 내용을 쭉 집어넣은 다음에 수정하는 쪽쪽 차트에 적용이 됩니다. 물론 차트 스타일로 해서 모양을 맞춰주면 되고요. 그리고 내용을 다 집어넣고 딴 데를 클릭해도 이 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건 필요 없는 거잖아. 차트로 바꿨으면. 이럴 때 요 버튼을 눌러서 X로 닫아버리면 이 표는 없어져 버립니다. 화면에서만 없어져 버립니다. 물론 위에서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편집이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이 표는 살아나는 거죠. 또 이 표 내용도 필요하다 할 때 이렇게 엑셀로 테두리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요 내용을 마우스로 쭉 긁어서 그럼 범위가 잡히죠. 그다음 복사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슬라이드로 와서 컨트롤 V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드 상에 파워포인트에서 만든 표가 하나 삽입이 됩니다.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엑셀에 들어가지 않고도 엑셀 내용을 슬라이드로 바로 복사해 끌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엑셀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파워포인트 아니에요. 파워포인트 엑셀을 불러서 표현한 거고요. 엑셀과 파워포인트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은 겁니다. 정확히는 이 차트 안에 이게 숨겨져 있는 거죠. 보려고 그러면 엑셀을 실행시켜서 꺼내보는 거고요. 그리고 엑셀 누르게 되면 하면 이게 사라지고요. 얘하고 얘만 남게 되죠. 그런데 내가 이 데이터를 또 쓰고 싶어. 그럼 여기서 이거 복사해서 일리 뺐듯이 이 내용을 다른 엑셀에 쓰고 싶으면 이걸 마우스로 이렇게 해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엑셀을 실행시켜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버리게 되면 여기 표가 이렇게 삽입이 되기도 합니다. 즉 파워포인트에서 만든 표하고 엑셀 시트에 들어간 내용을 복사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나왔을 때 닫는 건 이걸 닫아도 X자로 닫아도 돼요. 이 속에다 저장이 되어 있고요. 다시 편집할 땐 데이터 편집 차트 디자인 아까 얘기했던 거 설명이 다시 나오네요. 기존에 있는 표를 선택한 다음에 엑셀에 들어가서 붙여넣기 하게 되면 표에 그대로 데이터가 삽입이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차트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차트 디자인에 대해서는 여기 기본 스타일들 나오죠. 여기서 골라만 주면 됩니다.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럼 바로 적용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다양한 스타일들을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차트도 요즘에는 뭐 이렇게 배경 색깔이 짙은 것도 많이 쓰더라고요. 신문대 보면 이게 또 강조되고도 보기 좋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색이 아주 미세하지만 디자이너의 손길이 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쓴 것보다는 아주 잘 배합이 잘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이 중에서 골라서 적용시켜 주면 됩니다. 차트에 디자인 적용하는 방법 꼭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뭐 그밖에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 데이터 레이블이 뭔지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요 끝에 값들 나오는 이게 다 레이블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어디에 표시할지도 이게 차트에 있었던 거죠. 엑셀 차트에 있던 거나 동일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위치까지도 다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직접 손으로 눌러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빠른 레이아웃으로 모양 선택하고 모양이 배치된 다음에 표시된 내용도 다시 한번 선택해 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추세선 이런 게 있구나. 차트 요소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창 막대나 추세선 같은 거 선택하게 되면 추세선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엄냐, 선형이냐, 지수냐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 선택한 다음에 어느 거에 대해 적용할 거냐 해서 애플 선택해주고 확인 누르면 애플에 대한 것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거꾸로 노키아 것도 여기서 선택하고 노키아 선택해 주게 되면 추세선이 이렇게 향한 걸
찾아볼 수 있겠죠. 다양한 기능들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차트보다 더 좋은 것 같다고요? 아니, 저 엑셀보다 똑같은 기능이에요. 똑같은 기능. 어차피 이게 여기서 하는 것 같아도 엑셀 올라와서 수행이 됩니다. 일부는 파워포인트에 들어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MS 오피스를 깔게 되면 엑셀과 파워포인트가 동시에 깔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굳이 파워포인트에서 엑셀 풀을 포함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불러 쓰면 되니까. 상호간에 데이터 주고받는 인터페이스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케이. 네,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단지 이제 이 파워포인트가 이 발표용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꾸미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엑셀보다는 이렇게 꾸미는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배치된 다음에 다양한 요소 객체들의 이런 효과들을 설정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훨씬 이쁘게 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엑셀은 차트를 만들지만 이쁘게보다 정확히 빠르게 만드는 걸 목적으로 했고, 파워포인트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그림이나 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이쁘게 나타날 겁니다. 꾸미는 건 파워포인트에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능도 예, 해보세요. 막 말은 하고 싶은데 너무 길어질까봐 막 망설여졌습니다. 다음 거 봅시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묶음 차트 종류 바꾼 거예요. 우리 엑셀에서도 다양한 차트의 종류들 한 번씩 쭉 써보라고 했죠. 그랑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데이터 값 지정이 됐고요. 이거에 맞춰서 그 차트를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차트 종류를 누적 가로 막대로 바꿨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방사형 차트를 사용한 경우 옵션을 이렇게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라고 기억을 해 줍시다. 이건 분석용으로 보통 많이 쓰이죠. 이게 어떤 균형, 뭐 영향의 균형이라든지 또 그런 거 맞출 때 보통 이런 걸 쓰죠. 강점과 단점을 비교할 때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방사형 그래프 직접 그려본 적은 없죠. 그렇죠. 좀 복잡한 그림이니까 막대 그래프가 제일 속 편하지, 뭐 크다 작다만 비교하면 됐죠. 이건 분석용입니다. 오케이. 방사형 차트도 쉽게 그릴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생수 성분 분석 같은, 있네. 생수별 미네랄 분석이네. 예. 3차원 원형 차트도 가능하죠. 엑셀에서 해봤나? 엑셀도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서 여기도 라벨 표시하는 기능이 있고요. 옆으로 뽑아내서 이렇게 표시하는 기능도 있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기능도 꼭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하게 되면 남들이 엑셀 진짜 잘 쓴다는 소리 듣거든요. 거기다 파워포인트에서 이걸 불러다 쓴다고 그러면은 아마 직장 생활할 때 위에 상사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럴까? 상사들은 다 할 줄 알 겁니다. 좋은 회사 가면 다 할 줄 알 거고요. 좀 중소기업이면 모르시는 분,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연습 문제인데 뭐 하지 맙시다. 연습 삼아서 만들어 보는 건 좋은데 엑셀에서 했던 거니까요. 엑셀에서 했던 거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콤보 차트형, 콤보 차트가 뭔지는 알죠? 차트 종류가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하고 꺾은선 그래프가 두 개로 두 개가 한 차트에 표시되는 경우. 추세선하고 또 틀린 겁니다. 이건 추세선은 원래 있는 값의 또 변화값을 이용한 거고, 이건 각기 다른 데이터를 표시하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이거 쉬웠죠? 기억나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끝까지 왔네요. 참. 처음의 생각은 표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차트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차트의 기능은 엑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 차트를 만들 때 엑셀을 갖다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쭉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 표 넣는 기능이 좀 특이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파워포인트에서는, 엑셀은 뭐 기본이 표니까요. 그런 좀 유의해서 기본 사용법들 잘 익히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연습하지 않으면 내게 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배우는 단계입니다. 한 번씩은 꼭 써봐야 됩니다. 손으로 연습하고, 그러니까 손에서 익어야 돼요. 눈에서도 친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눈으로만 대충 흩어보는 걸로는 내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꼭 마우스로 이동하면서 버튼 눌러보고 효과 줘보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끝.